자,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반찬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는 수요일 아침 반찬인데요. 오늘은 회현 시민아파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산의 회현 아파트는 무려 47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민아파트인데요. 하지만 안전등급 D등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과거 아파트 주거 문화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철거보다는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 회현 아파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회현 아파트 보존이냐 철거냐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구태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현 아파트 5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요. 서울에서 또 아파트 중에서 그것도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나종희 씨하고 그 구태희 씨는 회현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 나종희 씨 어떠셨어요? 네, 저 어릴 적에 제가 용산에서 살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남산을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주말이면. 그래서 남산에서 비둘기랑 놀기도 하고 케이블카도 타고 특히나 남산식물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근데 회원 아파트를 제가 보지 못했더라고요. 네. 제 기억 속에 아파트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그쯤 되는데 예. 큰 고모께서 사시던 곳이었는데 도곡동의 도곡 아파트라고요. 예.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방 3개에 거실과 주방이 딸려 있었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시면 별로 독특할 게 없으실 텐데 제가 어릴 적에는 주택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네모난 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화장실이 또 수세식인 거예요. 예.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 거실에 마루가 깔려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네모난 문이 바닥에 하나 있어요. 아. 큰 고모가 그 문을 이렇게 여시고 연탄을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방이 따뜻하고 거실도 따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저한테는 정말 독특한 신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학 되면 특히나 겨울 방학 되면 너무나 따뜻해서 네. 일주일씩 살다가 왔다 갔다. 아유, 저도 들었을 때 좀 독특한 집안 구조가 돼 있네요. 네. 예. 아파트 재밌네요. 그러니까 구태희 씨는 그 시민 아파트 중에 그 회원 아파트 보셨어요? 아니요, 뭐 회원 아파트를 본 적은 없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뭐 어떤 방송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촬영도 네, 됐었고요. 본 적은 있었고요. 이 회원 아파트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있는데요. 이 서울시 한 간부가 이제 입주도 힘들고 왜 이렇게 높은데 힘들게 짓느냐라고 네.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김현옥 시장께서 높은 데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개발의 표상이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었고 또 자료를 하나 찾다가 보니까 이 리슨 투 더 시티라는 그 예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예. 이 작년에 도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영화제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아파트 안에서.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이런 영화를 상영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예술을 이제 어떤 아파트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종희 씨는 뭐 그런 아파트도 있었겠지만 오늘 네, 방송 네. 준비하면서 이제 회원 아파트를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네, 유명한 블로거들이 회원 아파트, 사라져가는 회원 아파트를 너무 아쉬워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많이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10층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언덕과 연결되는 6층과 7층에 구름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엘리베이터 없이도 가능했구나. 중간층 정도부터 이렇게 다리로 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파트 하면 연상되는 저도 뭐 결혼 전까지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연상되는 쇠문, 두꺼운 쇠문을 네.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고 나무로 되어 있다는 점. 아. 그리고 나무 위에 창문이 현관문의 창문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예. 요즘에는 우유통도 없앤 추세인데 그런 게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가운데로 이렇게 공동 장독대가 있어서 예. 주민들이 같이 빨래도 널고 장독대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눴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정겨웠고요. 네. 특히나 보아 씨의 뮤직비디오에 이추업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보아 씨가 그 회원 아파트를 대상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더라고요. 아, 배경으로 해서요? 네, 그 거실과 방에서부터 춤을 추고 이렇게 문을 확 나무 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를 거쳐서 백댄서와 함께 걸어 나와요. 아주 씩씩하게. 그런 예. 다음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 손잡이가 쭉 나무로 돼 있어요. 그 계단을 쭉 내려와서 구름다리를 건너서 그 언덕길에서 단체로 이렇게 군무를 추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회원 아파트가 그 예술가의 눈에는 정말 멋진 곳으로 비춰지나 보다. 그래서 영화와 뮤직비디오에서 이 이렇게 장면이군요. 다양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찾으셨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원 아파트의 면면을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범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라고 하고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의 아파트인데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건재하다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게 지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70년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지은 지 4개월 만에 붕괴된 사고였는데 그 이후에 그만큼 또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경각심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그 회원 아파트 안전을 위해서 지금 철거돼야 된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역사적 가치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나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서울에서 자라면서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전세를 살았어요. 네. 마당에 있는 집에서 전세를 살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집을 장만하셔가지고 개인주택에서 살았는데 또 대학교 때부터는 또 아파트에서 살기도 하고요. 예. 결혼 후에 현재는 지금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 주택 그 주거 형태는 마당에 있는 한옥이거든요. 그럼에도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 과연 아파트 정말 뭐랄까 이렇게 정겹거나 그런 보존하고 싶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는데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역시 도시 생활에 있어서 아파트는 우리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그것이 최초의 시민 아파트라면 그 시민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파트이니만큼 저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존해야 한다. 구태희 씨는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예. 사실 어떤 건물이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죠. 네. 근데 그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들을 무조건 철거냐 보존이냐만 두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어떻게 이걸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가치적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게 철거냐 보존이냐를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런 뭐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안전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게 철거만 된다라면 네. 우리네 기억들도 결국은 계속 단절되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다 이제 철거보다는 좀 이제 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회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막연히 좀 오래됐다 이런 이유로 보존하기에는 약간 이유가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종희 씨. 네,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서울 회원 시민아파트가 그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를 예. 들었었는데 그 서울의 미래유산 선정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서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총망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어떻게 우리 서울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한옥단지도 아니고 또 문화재도 아니고 유명 인사의 집도 아닌데 말이죠. 네. 하지만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만난 갈비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에게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뭐 아름다운 무슨 유명한 명화도 아닌 서울의 아파트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인장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냐 그랬더니 본인이 3년간 영어 선생님으로 한국 서울에서 살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예. 한국의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아파트라는 거죠. 저희는 정말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알겠어요. 예.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인 거죠. 아파트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현재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함께 가꾸는 화단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 아파트에는. 그리고 반상회를 열 수 있는 마당도 있고요. 네.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가장 마음에 드는 공동 장독대. 지금도 갖고 있지 못해요. 빌라에서 살기 때문에 장독대. 이런 것들이 가장 꼭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라면 쫙 밀어버리잖아요. 지금도 기름 뉴타운에
밀어서 지금 재개발하는 현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현대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밑에 벌써 또 다 밀어서 2차로 또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아파트에서 가장 독특한 6, 7층의 구름다리, 이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 살았다는 거죠. 물론 초창기에는 뭐 입주금이 비싸서 뭐 유명 연예인이나 특히나 또 독특한 아파트를 부른 윤수일 씨도 살았던데 서울의 시민들이 살았다는 점에서 서울의 미래유산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구태희 씨는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나오면서도 집을 나오는데 이제 왼쪽 녹번역을 지나옵니다. 예. 녹번 시민 아파트가 예전에 있었죠. 네.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주변에 이제 산을 깎아가면서 지금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이 그렇게 공사한 현장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쓰린데요. 저는 90년대 마지막으로 지어진 회원 아파트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좀 이것들에 있어서는 좀 보존을 하고 좀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대화의 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아파트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적 경제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죠. 근데 서울시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정책의 중심이 사실은 요즘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경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리어 이 그냥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이 정책의 중심에서 역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요즘 선진국들은 기존의 것들을 다시 쓰거나 또는 채우거나 이어가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없애고 짓고만 할 것인지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70년대 지어진 회원 시민 아파트를 지금 주제로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논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백 가구가 들어서 있는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특히나 이곳의 경우에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또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부지를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종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1970년 지어질 당시 그 철거민을 위해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하지만 비싼 입주비로 원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30만 원에 뭐 15년간 달달이 2,000원씩 갚아 나가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 게다가 또 남산 밑이었기 때문에 뭐 PD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재활용해서 분양했으면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창작 스튜디오 또는 비싼 전시 공간으로 전시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물놀이 공연장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요즘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울을 모아줘 이런 프로젝트더라고요. 예. 뭐 다양한 뭐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물건들을 전시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박물관을 지을 거라고 그러는데 보통 모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버스 회수권부터 시작해서 옛날 극장의 입장권, 뭐 다양한 간판들 이런 거 모으고 있는데 네. 이걸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네. 시민 아파트야말로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양한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물건들을 그 전시할 시대별, 장르별 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D등급을 받은 서울 고가도로를 지나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남산으로 올라와서 회원 시민 아파트에서 그런 전시와 문화 공간을 함께 관람을 하고 난 뒤에 남산타워를 올라와서 또 서울 야경을 구경한다면 훌륭한 서울의 관광 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부지를 남겨놨을 때 그 어떤 부지에 대한 효과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은 다른 용도로 부지를 썼을 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예. 좀 의문인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산이 뭐 관광지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또 뭐 좋은 뭐 관광지 어떤 다른 건물들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고 결국은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가고 또 어떤 곳은 관광지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네,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정주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더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태희 씨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만약 보존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네, 뭐 아까 이제 D등급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뭐 D등급이라고 무조건 허무는 건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네. 이 또 재건축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애고 새로 재건축이 아니라 기존의 걸 살리면서도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린이 대공원 가보시면 글마루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예전에는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를 이제 건축가 조성영 교수께서 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어요. 뭐 이뿐만 아니라 선유도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정수장이었는데 거기를 선유도 공원으로 만들면서 뭐 문화시설도 만드시는 예. 이제 이런 새로운 좀 고민들을 해서 거듭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의 어떤 공공성이 중요하지 않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서울의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위한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예로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꿈마루 같은 경우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지금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부지를 그러면 네, 네. 남겨놨을 때, 부지가 아니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네. 뭐 네, 아파트를 철거하고 나서 그렇죠. 부지를 철거하고 대한 나서 건데. 네. 철거를 한다면 네. 네, 당장 큰 효과를 보는 건 저는 건축주하고 땅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긴 역사를 볼 때 그동안 우리가 해왔듯이 쫙 밀어버리고 사라지고 나면 그 후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도시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 또 도시 생활의 중요한 공간이고 또 도시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1970년 당시에 김현옥 사장이 미래에 지어질 모든 아파트의 본보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 서울에서 100년이 넘어도 우뚝 서 있을 그런 고풍스러운 아파트 그리고 한국적인 아파트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 예. 네. 서울에는 사실 여전히 좀 오래된 건물들이 곳곳에 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밀려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철거냐 혹은 보존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 앞에 이제 옥바라지 골목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같은 건물들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그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태희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네, 뭐 사실 보존이라는 게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보존이고 어디가 보존이 아닌가라고 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유럽 사회를 보면 이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저는 역사와 문화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좀 그런 사회적, 인문학적인 가치들을 좀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한다라면 좀 복원 또는 뭐 보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많은 논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본연의 모습과 이 시간이 스며 있는 이 옛것과 지금의 현재의 것을 잘 살리는 거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우리의 시민성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동승 시민 아파트에 예전에 사셨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네. 거기가 낙산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낙산 공원이 생기면서 전혀 그 예전의 시민 아파트의 모습을 그렇죠. 사라져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어릴 적 고향이시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젊은 시절의 네. 공간인데 너무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지금 회원 아파트가 사라지더라도 조금의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면 어릴 적 거기서 태어나고 살아오셨던 분들의 어떤 상실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희 씨. 네, 서울시에서 참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을 모아줘. 저는 아까부터 이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요. 네. 너무 우리는 버리고 쉽게 없애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옛것을 우리의 소중한 그런 과거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너무나 반가운데 사라져가는 서울을 붙잡기 위해서 장롱 속 깊숙이 처박혀 있는 물건들에게 고한다라는 말과 함께 서울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거든요. 네. 주변 지인들도 본인들이 그 모아놨
남겨놨던 것들을 많이 기증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은 흐르고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건물들은 또 철거가 되고 또 사라지고 짓고 이젠 더 이상 계속 짓고 부수고 하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00년도 못 가는 건축물은 짓지도 만들지도 말았으면 하고요. 금방 짓고 헐고 그러면 그 폐자재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 땅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는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만 남겨두고 유명인들의 건축물들만 남겨놓는다면 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서울을 모아줘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물건, 또 독특한 건축물,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그런 건물들은 꼭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얼마 전에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철거냐 보존이냐의 논란 속에서 공원화로 바뀐 서울역 고가도 있었는데요. 지금 회원 시민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안전등급 D등급에서 철거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종희 씨와 구태희 씨와 함께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